6.25 동란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쌀을 일본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한일 두 나라 정부의 협정에 따라서 한국-미국 수출조합에서는 금년 내로 쌀 3만 톤을 일본에 수출할 것인데 먼저 9월 25일 목포항에서 백미 2천 톤을 실어보냈습니다. 12월 말까지에는 부산, 인천, 군산, 여수항에서 나머지 2만 8천 톤을 각각 수출한다고 하는데 품질이 좋은 한국미가 많은 외과를 획득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곡이 무르익은 가을철 유서 깊은 상도공한 밤나무 숲에서는 윤비를 모시고 밤집기 대회가 베풀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주한 외교관 부인과 국내 명사 부인이 다수 참가했는데 이 밤집기 대회는 그 옛날 이조 시대부터 궁중의 한 가을 행사로서 그때에는 곤전마마를 모시고 여러 궁중의 여인들이 가을의 한때를 즐겼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대단지에서 공업단지 공장 기공 및 4,000톤 상수 생산 통수식을 가졌습니다. 서울의 인구와 산업을 분산 수용시켜 위성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350만 평에 16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이 공업단지는 금년 11월 말까지 7개 수출업체 공장과 1개 시립 가내공업센터가 지어져 2,800명의 정착민이 취업하게 됩니다. 단군 표준 영정이 서울 사립공원에 있는 단군 성전에 봉안됐습니다. 현정회가 마련한 이 표준 영정은 문화공보부의 고정과 승인을 받아 동양화가 홍석창 씨가 그린 것인데 단군 성조가 이 땅에 나라를 편 지 4311년 만에 처음으로 표준 영정을 갖게 됐습니다. 금년 추석은 예년에 비해 귀성객이 훨씬 많았는데 서울에서만 해도 150만 명 이상이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자진해서 추석 휴가를 단축한 수출공단 근로자들은 공단 측이 제공해준 차편으로 추석 당일에 고향을 찾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시내버스에 시달리던 버스 안내원들 중에는 쉬는 날을 이용해서 거리에 나와 신문을 파는 등 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성껏 마련한 추석 선물을 들고 양로원을 찾아 외롭게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을 위로했습니다. 흐뭇한 인정 속에 우리들의 명절은 풍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향을 휴전선 북쪽에 두고 성묘길이 막힌 이북 5도 시장민들은 북녘강산이 마주 보이는 임진각에서 합동 경모회를 갖고 망향의 정을 달랬습니다. 연휴가 유독 길었던 올 추석 명절에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도 많았습니다. 고향집에서는 햅쌀로 빚은 송편과 햇과일을 놓고 조상께 차례를 올리고 성묘를 하면서 해우의 정을 나누는 데 비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도시 전체가 텅 빈 느낌을 줄 정도로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풍요와 감사의 축제에 귀한 길에는 천막에서 혹은 가건물에 못질을 하면서 명절을 보내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 중에는 아직도 학교 강당에 수용된 이들이 있었는데 그 경황 중에도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께 감사의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 단양에서 수해를 크게 당한 성신양회 단양공장의 경우 생산지 근로자들이 추석 상여금은 물론 휴가까지도 반납한 채 추석 당일에 합동으로 차례를 지내면서 일터를 굳게 지켰습니다. 남들이 긴 연휴를 즐길 때도 우리만은 일터를 재건해야 회사가 살고 우리가 산다면서 작업을 계속한 근로자들. 이들이야말로 산업 평화를 이룩하는 주인공들의 것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햇꼭지구로 송편을 빚고 갖가지 음식을 장만하면서 이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된 데 대해서 하늘과 조상께 감사의 뜻을 나타내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돌아가신 조상께는 정성껏 차례를 지내고 멀리 떨어져서 지내온 가족과 일가 친척들은 모처럼 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성묘도 하면서 명절의 참뜻을 새깁니다. 지난 여름, 견디기 힘든 가뭄과 그 무더위 속에서도 땀 흘려 일한 보람으로 이 가을 황금 들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과일 농사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갖가지 햇과일들이 마지막 남녘의 햇볕을 받아 풍년을 맞은 가운데 모두가 결실과 수확의 기쁨 속에 자연과 조상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